시간 관리는 태양과 같다. 모든 것이 그 주위를 돌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시간 매표소입니다. 지난번 1편에 이어 오늘은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책으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20년간 성공한 부자들을 500명 이상 인터뷰하면서 성공의 비법을 찾아낸 나폴레온 힐의 이야기와 제 의견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요소, 신념. 나폴레온 힐은 신념은 마음속에 있는 최고의 연금술사라고 표현했는데요. 신념이 생각과 합쳐지면 우리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결과물로 변형시켜낸다고 합니다. 이 신념은 다행히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종교는 신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신념은 잠재의식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평범했던 일반인이 범죄자가 되는 과정으로 잠재의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지만 범죄 행위를 반복하다 보면 점차 익숙해져 결국 자신이 범죄자라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것이 잠재의식의 나쁜 예인 것이죠. 모든 생각은 감정, 신념과 결합하면 곧바로 물질적 실체나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이유입니다. 매일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에서 긍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들은 위기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위기를 빠르게 넘어갑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긍정 확언을 하고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내 잠재의식을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채우는 것이죠. 저는 운전 중에 신호등이 빨간색이 되면 운전석 거울을 내려서 한번 웃는 습관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일이 있으시다면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긍정적인 일을 세트로 묶어보세요.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서서히 긍정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잠재의식을 움직이는 수단. 앞서 잠재의식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재의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재의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기 암시가 필수입니다. 자기 암시란 오감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에 도달하는 모든 자극을 뜻합니다. 잠재의식이 정원이라면 자기 암시는 바로 이 정원을 가꾸는 도구입니다. 이 정원에 긍정적인 씨앗을 심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씨앗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눈 떠서 잠들 때까지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을까요? 저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에서도 정치나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슈를 알려주고 회사에서도 경기가 안 좋다느니 월급이 적다느니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비옥한 정원에 부정적인 홀씨들이 날아다니는 세상인 거죠. 이거를 끊어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씨앗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부자들의 성공 스토리를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부자들이 성공한 이유가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아침마다 긍정 확언을 외치고 거울을 보고 웃고 목표 100번 쓰기 등 긍정적인 것을 의도적으로 채웁니다. 독서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우리의 정원에 긍정적인 씨앗을 넣는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결국 부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 씨앗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나폴레온 힐은 열망을 적은 문장을 소리내어 읽는 방법을 가장 추천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감정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단어를 읽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이성이 아닌 감성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죠. 우선 열망이 들어간 문장을 하나 적으세요. 그리고 그 문장이 이루어졌을 때 느낄 감정을 괄호로 문장 앞에 적으세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는 것, 그것이 잠재의식을
긍정적으로 채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벅찬 감격, 2030년 4월 28일 현금 5억 원을 모았다. 이 문장을 하루 2번 외칩니다. 이렇듯 여러분들만의 긍정 문장을 한 줄 적어보세요. 마음의 작업실 상상력. 여러분들 끌어당김의 법칙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책 시크릿에 나오는 유명한 말인데요. 내가 원하는 것을 생생하게 상상하면 그것을 끌어당겨 이룰 수 있다는 법칙입니다. 나폴레온 힐도 100년 전에 이 상상력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시죠. 상상력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구상할 때 훌륭한 작업실이 된다. 인간은 상상하는 무엇이든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시대를 통틀어 오늘날만큼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좋은 환경은 없었다. 위대한 사업가, 영화감독, 예술가 등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상상력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유명해질 수 있었다. 상상력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욱 발달하고 날카로워진다. 마치 몸의 근육이 계속 사용하면 발달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만에 지구 어디든 갈 수 있는 이유는 라이트 형제의 상상력 덕분입니다. 버튼 하나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에디슨의 상상력 덕분이고요. 지금 시대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화성으로 간다는 상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년 뒤에는 그것이 현실이 될 수도 있겠죠. 라이트 형제나 일론 머스크처럼 꼭 원대한 상상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몸이 되었을 때의 그 기분, 그리고 연말에 내가 연초에 계획한 일들을 다 이룬 그 모습, 이런 일들도 모두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의 한자를 보면 생각상, 모양상, 힘력, 이 합쳐진 단어가 상상력입니다. 즉, 형상을 생각하는 힘인데요. 여러분들 마음에 원하는 형상을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저는 2030년 제 생일에 제 통장에 5억 원이 있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기쁨과 감격, 웃음과 울음, 그 사이의 미묘한 감정을 상상하면 점심시간 커피를 아껴 2,000원씩 저금하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서 만드신 문장을 이루었을 때를 상상해보세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다가 어느샌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미루는 습관 극복하기. 나폴레온 힐은 실패를 경험한 남녀 25,000명을 대상으로 정밀한 분석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미루는 습관이 실패한 30가지 원인 중 높은 순위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이 분석 결과는 우리도 수긍할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미루었던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루는 습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극복해야 할 공공의 적입니다. 반대로 부자들을 분석해 본 결과 모두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 빠르게 행동하는 데 익숙했다고 합니다. 미루는 습관을 가지고 있냐 없냐의 차이가 돈을 가지고 있냐 없냐로 이어진 것이죠. 미루는 습관이 지속되면 결정력, 결단력이 없어지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나의 결정을 미루다 보면 타인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편하게 됩니다. 스스로의 생각이 없어지고 언론이나 SNS에 쉽게 휩쓸리게 됩니다. 나폴레온 힐은 의견이란 세상에서 가장 값싼 것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타인의 이야기를 맹신하는 것을 멀리 했습니다. 여러분들만의 판단 기준을 가져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하루에 커피 한 잔만 마시겠다. 러닝이 유행이라도 나는 무릎이 좋지 않으니 다른 운동을 하겠다. 나만의 판단 기준을 가진다면 미루는 습관도 줄어들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라면 미루지 않고 잠을 줄여서라도 하게 될 것이니까요. 예를 들어 가수 김종국 씨는 운동을 좋아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김종국 씨가 헬스장에 가는 걸 미룰까요?
TV나 유튜브에서 본 김종국 씨는 시간만 나면 운동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기에 운동을 미루지 않는 것이죠. 운동을 미루거나 청소를 미루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기에 미루는 것일 겁니다. 이 미루는 습관을 바꾸기 위해 운동도 내가 하고 싶은 운동, 좋아하는 운동으로 바꾸시고 청소에는 보상을 추가해보세요. 청소를 마치면 내가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겠다. 미루지 않고 결단력을 가진 사람으로 바뀔 것입니다. 끈기. 끈기란 열망을 돈으로 바꾸는 핵심 요소이다. 사람들은 부자가 냉혹하고 때로는 무자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명백한 오해이다. 부자들은 열망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한 끈기가 있기에 무자비하게 보일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두 번의 장애물에서 쉽게 포기를 한다. 하지만 부자들은 한두 번의 장애물에서 쉽게 포기를 하지 않는다. 실패는 성공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해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끈기 있게 계속해서 나아간다. 여러분, 끈기는 타고나는 것일까요? 끈기의 대표적인 예가 마라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2km가 넘는 먼 거리를 달리는 것에 얼마나 많은 끈기가 필요할지 러닝머신을 한 번이라도 달려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러한 끈기는 열망의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마라톤을 대표하는 황영조 선수, 이봉주 선수가 마라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황영조 선수는 다른 운동은 몰라도 마라톤의 과학적 분석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라톤의 과학이 필수적이라면 과학적 기술이 뛰어난 나라들이 우승을 해야 하는데 마라톤 우승자는 대부분 아프리카 쪽 선수들이고 경제 사정이 좋지 않기에 우승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끈기를 습관화하면 실패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몇 번을 실패해도 계속 해나가는 끈기가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실패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묵묵히 다시 해나갈 힘이 있습니다. 그 보상으로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곧 성공입니다. 이에 대해 정신적 보상도 받게 되는데요. 모든 실패는 성공의 씨앗을 품고 있다는 지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물질적 보상보다 더욱 큰 보상이 아닐까요? 이 영상이 끝나면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끈기를 휴대폰 메모장에 한번 적어보세요. 거창하거나 모시는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정확하게는 거창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양치질을 평소보다 1분 더 하기, 러닝머신을 1분 더 달리기. 이 작은 끈기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보상을 가져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자유 이용권을 갖는 그날까지 시가 매표소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